이솝 이야기. 여우와 포도. 어느 날 굶주린 여우가 몰래 포도밭에 들어갔다. 포도밭에는 잘 익은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여우는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따려고 몇 번이나 뛰어올랐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미치지 못했다. 마침내 여우는 포도송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여우는 뒤로 물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포도를 못 따도 괜찮아. 어쨌든 저 포도는 맛이 싫다니까.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는 쉽다. 늑대와 두루미. 늑대가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다가 그만 뼈가 목에 걸렸다. 늑대는 몹시 괴로워 숲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아무한테나 가시를 빼달라고 애원했다. 가시를 빼주는 친구에게는 후한 답례를 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두루미는 늑대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답례가 기대되기도 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기다란 모가지를 늑대 목구멍 속에다 집어넣고 가시를 빼주었다. 그러고 나서 늑대에게 약속한 대로 답례를 하라고 조심스럽게 요구했다. 그러자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능글맞게 웃다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네 목숨을 살려줬는데도 감히 답례를 하라고 한단 말이냐? 넌 늑대의 입안에 머리를 집어넣고도 무사히 살아남은 운 좋은 놈이란 말이다.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고 해를 입지 않은 것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오직 보답을 바라고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흔히 감사보다는 비웃음을 받게 된다. 사냥꾼과 사자.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갔다. 사냥꾼을 본 짐승들이 하나같이 벌벌 떨면서 도망쳤다. 하지만 오직 사자만이 사냥꾼에게 활을 쏠 테면 쏴보라고 당당히 맞섰다. 그러자 사냥꾼이 곧장 활을 뽑아 시위를 당기면서 소리쳤다. 내 전령이 네 놈한테 할 말이 있다는구나. 사자는 옆구리에 화살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 통증을 느낀 사자는 덤불 속 깊숙이 도망쳤다. 사자가 달아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여우가 사자에게 다시 한번 맞서보라고 부추겼다. 그러자 사자가 말했다. 아니다. 네 놈이 뭐라고 해도 난 싸우지 않으련다. 생각해보려무나. 한낱 전령에 지나지 않는데도 내게 이렇게 큰 상처를 입혔는데 전령을 보낸 장본인이 직접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적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맞서 싸우기보다 피하는 쪽이 더 현명하다. 새끼 양과 늑대. 새끼 양이 높고 안전한 바위 꼭대기에 서서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늑대를 조롱하며 욕을 퍼부었다. 그러자 늑대는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대꾸했다. 비겁한 겁쟁이 같은 놈, 네가 나를 비웃을 수 있다고 뻐기지 마라. 나를 조롱하는 건 네가 아니라 네가 서 있는
높은 바위일 뿐이야. 안전한 곳에 몸을 피하여 남을 놀리고 욕하기는 쉽다. 매와 비둘기. 비둘기 몇 마리가 오랫동안 매를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데다가 늘 집 가까이에 머물러 그럭저럭 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비둘기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차린 매는 꾀를 내어 비둘기들을 속이려고 했다. 매가 비둘기들에게 말했다. 내가 솔개의 공격을 막아 너희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걱정만 하면서 사니?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난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듣고 비둘기들은 매를 왕으로 뽑았다. 하지만 매는 왕으로 추대되자마자 왕의 특권을 행사하며 날마다 비둘기를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 잡아먹힐 차례가 된 불쌍한 비둘기가 말했다. 에휴, 이렇게 당해도 싸지 뭐야. 어떤 치료책은 병 자체보다도 더 나쁘다. 악인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움보다는 도리어 화를 입는다. 독수리와 여우. 독수리와 여우는 오랫동안 친구로 살았다. 독수리는 높다란 나무 꼭대기에, 여우는 그 나무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이웃 사촌이었던 것이다. 여우가 밖에 나가 있던 어느 날, 독수리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 여우 새끼를 노리게 되었다. 자기 집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우가 복수를 하려 해도 문제없이 방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독수리는 날쌔게 아래로 내려와 여우 새끼 한 마리를 낚아챘다. 독수리가 막 자기 새끼들에게 여우 새끼를 주려 할 때 마침 여우가 집에 돌아와 새끼가 사라진 걸 알고 독수리에게 새끼를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자 여우는 곧 가까운 재단으로 달려가 횃불을 가져왔다. 그러고는 독수리가 살고 있는 나무에 불을 질렀다. 곧 불길이 솟고 연기가 나자 독수리는 자기 자신과 새끼들이 걱정되어 여우 새끼를 얼른 돌려주었다. 힘으로 남을 괴롭히는 폭군은 언젠가 자신이 괴롭힌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한다. 소년과 전갈. 한 소년이 벽에 붙어있는 메뚜기를 잡고 있었다. 메뚜기를 꽤나 많이 잡았을 때 전갈이 나타났다. 소년은 전갈을 메뚜기로 착각하고 막 손을 모아 붙잡으려는 순간 전갈이 독침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잡을 테면 잡아보시지. 그렇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잡은 메뚜기마저 덤으로 잃게 될걸.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마저 잃는다. 여우와 염소. 우물에 빠진 여우가 어떻게 하면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한참 동안 궁리했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침 목이 마른 염소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여우를 보았다. 염소는 여우에게 물맛이 어떤지 또 양이 충분한지 물었다. 여우는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감추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어서 이리 내려오게나. 물맛이 어찌나 좋은지 나 혼자 마시기 아까울 정도야. 게다가 너무 많아서 다 마실 수도 없을 지경일세.
그 말을 듣고 염소는 곧바로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염소가 물을 마시고 나자 여우는 염소에게 자신들이 공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함께 빠져나갈 방법을 제안했다. 여우가 염소에게 말했다. 자네가 앞발을 벽에다 갖다 대고 몸에 단단히 힘을 주면 내가 자네 등을 타고 먼저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자네를 구해주기로 하지. 염소는 기꺼이 여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여우는 염소의 등과 뿔을 밟고 재빨리 우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위기에서 빠져나온 여우는 당장 달아나려고 했다. 그때 염소가 소리를 지르며 약속을 깨트린 여우를 나무랐다. 그러자 여우는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꾀에 속아 넘어간 가엾은 염소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자네에게 그 턱수염의 반만한 지혜라도 있었다면 우물로 뛰어들기 전에 올라올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두었으련만. 난 자네와 함께 있을 수가 없네 그려. 볼 일이 있어서 말일세. 뛰기 전에 먼저 주위를 살펴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